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세계 최초의 평화주의자는 누구인가? 전쟁에 반대하는 주장은 사실 오랜 역사의 발자취를 갖고 있다.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서 전국시대 초기에는 제후국 간의 잦은 전쟁으로 도덕적 사회적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이들 제자 백가 중에 공자, 맹자, 순자의 유가는 효제 인의 예를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묵자를 창시자로 하는 묵가는 가족이나 신분 질서를 초월한 겸의 사상을 내세웠다. 상항, 한비자와 같은 법가는 법에 의한 통치와 군주 권력의 절대화를 통한 부국강병의 실현을 정치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노자와 장자의 도가는 인위적인 정치와 인위적인 도덕을 반대하였으며, 농가는 지나친 정치적 격변과 혼탁한 세상에 반대하여 문명 생활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농사에 종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 중 묵자는 국가와 백성의 이익에 가치 기준을 두고 기득권의 착취, 사치와 방종을 비판하며 절용을 생활 신조로 삼아 이론과 실천을 철저하게 병행하였다. 춘추전국 시대에 묵가 학파가 창립된 후 수백 년 발전되어 유가와 상호 대립하는 또 다른 높은 산봉우리였다. 그러나 전제국가가 성립하면서 기반을 잃기 시작하여 지난 2000년 동안 거의 빛을 못 보다 오늘날 비로소 진정한 재평가를 받고 있다. 묵자는 동이족 문화의 땅이었던 산둥성 텅저우 시인 옛 노나라 땅 사람이라는 설이 학계 대다수 학자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현재 묵자 탄생비가 텅저우에 세워져 있다. 묵자는 수레를 만드는 기술자 가정에서 태어나 목공 기술과 수레 제작 기술을 전수받았다. 상당한 경지에 수학, 역학, 기계학 지식과 기능이 종합되어야 수레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평민으로서 묵자는 사람들이 겪는 배고픔과 추위,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고통을 목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땅을 경작하고 옷을 만들어 백성을 구제하려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을 알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지행합일, 절약을 강조하고 사치를 멀리하고 운명론과 등급제도를 거부하는 등 여러 주장을 하였다. 그 중에서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주장이 바로 오늘날 평화운동가들의 반전평화주의와 맞닿아 있다. 천세량의 묵자답객문, 묵자연표를 보면 14세에서 16세에 걸쳐 정나라 사람들이 애공을 시해한 사건을 접하고 진나라에 이르렀을 때 장군 지백이 중항시와 범시를 공격한 일, 그리고 한, 위, 조가 지백을 살해하고 진나라를 삼분한 일들을 보면서 비공, 즉 반전평화사상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한다. 묵자의 비공 상중하 3편을 보면 묵자는 전쟁을 옹호하는 제후들의 목소리를 반박하면서 자신의 반전 이론을 깊이 쓰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첫째,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복숭아나 자두를 훔치면 관리들은 그를 붙잡아 처벌할 것이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남의 개나 닭, 돼지를 훔치는 사람의 잘못은 남의 복숭아나 자두를 훔친 것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남을 해친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남의 외양간에 들어가 소나 말을 훔치는 것은 그 죄가 더하다. 더구나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옷도 빼앗고 창과 칼을 훔친 사람의 잘못은 이보다 더 심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가장 큰 불의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그 나라의 귀한 재산을 파괴함으로 그 죄가 엄청나게 크다. 하지만 사람들은 남의 나라를 대규모로 공격하여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잘못임을 모르고 칭송하고 의롭다고 말한다.
그럼으로써 세상에서 정의와 불의가 분별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동안 일구어온 재산을 파괴하고 국토를 유린하였는가. 미국이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한 사건들, 일본이 한반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을 침략한 사건은 아무리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호도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둘째, 전쟁을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한 번 군대가 출정하면 전쟁에 동원한 인원, 장비, 그리고 물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며 전쟁을 하면서 입은 손실과 타격도 엄청나니 이겨도 상처뿐인 승리요 영광이라는 것이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군사를 일으키기엔 덥고 추워서 봄에 군사를 일으키면 백성들이 밭을 갈고 나무를 심으며 씨 뿌리는 일을 못하게 되고 가을에는 추수를 못하게 되어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추위에 얼어 죽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된다. 그러기에 묵자는 전쟁에서 승리한 명성과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을 탐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 미국은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수만 명의 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엄청난 물량의 폭탄과 물자로서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다.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역시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잃었으며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전쟁의 경우 서로가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었음을 전후 회담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 또한 푸틴이 러시아의 영광만을 재현하기 위한 전쟁이지만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영문을 모르고 전쟁에 끌려온 러시아의 징집병들에게도 재앙이 되었다. 셋째, 침략 전쟁은 그 어느 것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뿐 아니라 전쟁 상대국도 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 그리고 전쟁에 충당되는 엄청난 군비를 지출하기 위해 백성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게 된다. 계속 전쟁을 일으키면 백성들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체제에 대한 저항과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수나라의 문제와 양제는 고구려를 침범하였으나 패배하였고 결국 전쟁으로 인한 재정 파탄으로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한반도에서 1950년에 일어난 전쟁으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고 수백만 명이 죽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겨서 아직도 서로의 생사를 모르고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 전쟁의 참화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묵자는 침략 전쟁을 말로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송나라를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초나라의 장인 공수반과 초나라 해왕을 설득하여 결국 초나라가 송나라를 침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공수반이 초나라를 위해 성을 공격하는 기계인 운제인 높은 사다리를 만들어 송나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묵자는 열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초나라에 달려가 공수반을 만나 말한다. 선생께서 운제를 만들어 송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송나라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초나라의 땅은 남아 돌지만 백성들의 숫자는 부족한데 부족한 백성들을 희생시켜 남아도는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송나라를 치는 것은 어지르지 못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간하지 않는 것은 충성스럽지 못하며 간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강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로움을 받들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많은 백성을 죽인다면 미루어 생각을 할 줄 아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공수반은 묵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초나라 왕을 대면하게 했다. 묵자가 초나라 해왕을 만나서 말했다.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화려한 자신의 수레를 버려두고
이웃에 있는 낡은 수레를 훔치려 하고 화려한 자신의 비단옷을 놔두고 이웃의 거친 베옷을 훔치려 하고 좋은 음식과 고기는 놔두고 이웃의 겨와 지게미를 훔치려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시겠습니까? 혜왕이 말하였다. 그런 사람은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지요. 이에 묵자가 말하였다. 초나라는 사방이 5,000리이고 송나라는 사방이 500리이니 이는 마치 무늬가 새겨진 좋은 수레와 낡은 수레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나라에는 운몽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근처에 물소와 웹불소, 고라니, 사슴 같은 짐승들이 가득하고 장강과 한수에서는 물고기, 자라, 악어 등이 나와 백성들은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는 꿩이나 토끼, 여우 같은 것조차도 나오지 않는 나라이니 이는 마치 기장과 고기에 대해 겨와 지게미 같은 것입니다. 또한 초나라에는 좋은 목재가 나는데 송나라에는 긴 나무도 없으니 이는 마치 술을 놓은 비단과 짧고 거친 옷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께서 송나라를 치시면 반드시 손상시킬 뿐 얻는 게 없을 것입니다. 이에 왕이 말했다. 좋은 말이오. 하지만 공수반이 나를 위해 운제를 만들었으니 반드시 송나라를 빼앗을 것이오. 그러자 묵자는 다시 공수반을 만나러 갔다. 묵자가 허리띠를 풀어 성 모양을 만들고 나무 조각으로는 성을 방어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공수반이 성을 공격하는 기계를 써서 9번이나 공격을 시도했지만 묵자는 이를 다 막아내고도 여유가 있었다. 공수반이 굴복하여 말하길 나는 선생을 이길 방법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자 묵자 역시 나도 선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소 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초나라 왕이 그 까닭을 묻자 묵자가 말했다. 공수반의 뜻은 저를 죽이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를 죽이면 송나라는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곧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제자들 300명이 이미 제가 만든 방어용 기계를 가지고 송나라 성 위에서 초나라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으니 비록 저를 죽인다 해도 전멸시키진 못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초나라 왕이 좋소, 송나라를 공격하지 않겠소 라고 말했다. 묵자가 돌아가는 길에 송나라를 지나가는데 비가 내려 비를 피해서 마을로 들어가고자 했다. 그런데 문지기가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묵자가 탄식하며 말했다. 신묘하게 일을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을 모르고 드러내놓고 싸운 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묵자는 전쟁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겸양을 보였다. 그야말로 반전평화 이론가일 뿐 아니라 실천가로서 오늘날 노벨 평화상을 몇 개라도 받을 만한 평화사상가이고 평화운동가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묵자의 이러한 노력을 잘 몰랐다. 차이위안페이는 중국 윤리학사에서 묵자는 침략을 비판하였지만 방어를 비판하지 않았다고 묵자의 비공을 한마디로 정리하였다. 묵자는 15권 71편인데 이 중 수성과 방어를 소개한 것은 20편으로 성지 수비를 핵심으로 하는 방어 이론 체계로 모든 수성 전술을 포괄하고 있다. 평화는 침략 전쟁을 하지 않는 데서 온다네. 침략 전쟁을 하기는 쉬우나 그 피해는 상상이 안 되네. 평화주의자 묵자는 침략 전쟁을 막기 위해 열흘 밤낮으로 달려갔다네. 그리고 전쟁의 실권자를 만나 설득을 하고 침략 전쟁이 쓸모없음을 물리적인 방어용 기계를 통해 미리 보여주었다네. 침략당할 나라에 방어용 기계를 설치하여 공격이 무모함을 보여주었다네. 전쟁의 무익과 침략의 쓸모없음을 설득하여 전쟁을 막았다네. 그러나 그 나라의 문지기조차 신묘한 일을
알아주지 못하였다네. 이번 시간에는 세계 최초의 반전 평화주의자 묵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살던 삶의 보금자리가 파괴되고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는 현실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반전 평화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